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주가가 좀 흐름이 양호한 편이에요. 자, 일단 영상의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포스코홀딩스 수급을 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하반기를 시작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시작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인 수급 흐름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한데, 뭔가 시원시원하게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들어와줘야 주가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평소와 비슷한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상승률은 잘 보여주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바닥인 상태에서는 반등 모멘텀이 크지 않아요. 만약에 리튬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오늘 에코프로처럼 시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2차전지 분위기 좋아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주가도 좋고 다른 2차전지 기업들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긴 하는데 주가는 결국 방향과 연속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 방향 돌려줄지를 관련된 이슈들 같이 체크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완성차 기업인 BMW가 유럽 노스볼트 배터리 계약 철회를 한 일이 있었죠. 노스볼트가 2020년에 BM으로 납품하기로 한 배터리 물량을 못 맞추면서 벌어진 사건인데 결국 한국 기업인 삼성 SDI 쪽으로 물량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참 이렇게 보면은 한국만큼 배터리 잘 만드는 나라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이슈에 더해서 BMW 물량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넘겨받은 규모가 20억 달러인데 하나로 치면은 2조 7천억 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셀 기업들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일이 좀 생겼습니다. 자, 추가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건식 코팅을 상용하겠다고 나섰는데 습식 공정 대비 건식 공정의 효율이 일단 좋기는 해요.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웬만하면 다 습식 공정인데 왜 배터리 기업들이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2차전지 배터리 만들 때 이 활물질이랑 도전제, 바인더라는 물질을 섞어서 슬러리로 만들게 돼요. 여기서 NMP 용매를 섞어줘야 바인더가 잘 녹아서 도포가 됩니다. 근데 이 NMP 용매가 독성이 세서 증유탑도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가격도 비싸서 건조한 다음에 회수해서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회수 시설 비용도 꽤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매에 끓는 점이 200도인가? 그래서 건조 공정 때 사용하는 열에 대한 전기세도 꽤 많이 나갑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긴 한데 쉽게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배터리 기업들은 습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건식 공정의 장점은 습식 공정에서 용매를 섞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다만 전극 전도도는 낮기 때문에 뭐 CNT 첨가물이라든지 도전제와 바인더를 하나로 합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건식 공정으로 전환되면 배터리 제조 비용이 17에서 30% 정도 절감된다는 거고 이건 배터리 제조사들의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발판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돼요.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값싼 인건비 그리고 정부 지원, 원자재 값 이런 것들로 원가 절감을 해서 배터리를 싸게 만들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팔려면 경쟁사보다 가격이 저렴하던가 아니면 품질이 더 고급이라던가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건식 공정을 도입해서 경쟁을 하겠다. 자, 이런 포부를 2028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먼저 이루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삼성 SDI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LG엔솔에서도 포부를 얘기하고 있고, 자, SK온에서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지금 누적 적자가 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흑자 전환할 때까지 임원 연봉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 임원들이 좀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스톡 그랜트를 없앤다고 하고 SK온은 임원 연봉 동결도 하고 이번에 배터리 기업들이 캐전 극복하려고 일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테슬라도 잘 나가주니까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 애들 다시 봐야 된다. 그런데 과거 2차전지 시세 급등 때와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2차전지가 처음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1년과 22년 영업이익만 봐도 거의 8배가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가 상승은 사실 정상적인 상승이었어요. 근데 이 뒤에 분할된 가격 기준으로 10만원부터 15만원 이 사이까지는 그래도 펀더멘탈을 인정해줄 수 있는 가격대였는데 23년 7월 기준으로 펌핑이 나왔던 이 시세는 펀더멘털을 오버하는 오버슈팅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의 수급이 집중됐잖아요.
방송에서 뭐 박모 작가님께서 에코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분조차도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주의해라. 언제 가격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가격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개인 투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법 공매도 싹 다 죽어봐라 하면서 계속 매수 버튼만 눌렀어요. 그래서 진짜 죽긴 했죠. 공매도 쳤던 주체들이 뭐 계속 물을 탔는데 우리 매수 포지션은 하락 가격으로 영원히 제한이 돼 있으니까 매수해서 버티기가 되는데 공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버티기가 안 돼요. 청산이 가능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버티지 못한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튀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는 개인들도 더 이상 매수할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매도 버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만큼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보시면 전고까지 가려면 주가가 3배나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못해도 지난 22년도 영업이익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최근 2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주가 흐름이 제일 좋은 종목이긴 한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는 검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너무 욕하지는 마시고 솔직히 저도 에코프로 주주분들 듣기 좋게 곧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양심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식은 결국 찍히는 숫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숫자가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는 에코프로는 현실적으로 당장 예전 시세를 빠르게 회복하는 거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나마 다른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털은 그나마 낫죠. 2차전지 외에도 철강이나 플랜트 쪽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주가 방어는 그나마 낫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 날 때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2분의 1 토막만 났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장은 특히 2차전지를 보실 때에는 2차전지만 하는 기업보다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2차전지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놈들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이 조선주들 지금 눌릴 때 꼭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난주에만 조선사들 수주 합치면 거의 4조가량 들어왔거든요. 3년치 수주 이미 달성 다 했고 매해 목표 수주액이 있는데 웬만한 조선사들 절반은 진작 넘겼고 이미 초과 달성한 조선사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 뭐 CXL, 뭐 또 바이오, 화장품 전역 이런 쪽으로 관심이 다 쏠려 있어서 수급은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 이거 제대로 관심 받기 시작하면 과거 조선사들 주가 펌핑처럼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쪽은 꼭 보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고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조선 쪽에서도 추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자재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사이드도 크고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과거 조선 호황기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추인데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자, 제대로 상승 나오면 과거 주가까지 회복은 금방이라고 보고 있고 이 상승률이 지금 주가에서 못해도 2에서 3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하반기에는 반드시 포트에 넣어두세요. 비중을 한 15에서 20%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번호 여기로 A 하나만 보내주시면 조선기자재 요거 종목 전략이랑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고정 댓글에도 달아둘 건데 지금까지 수익 봤던 종목도 전부 건강하고 한때 시장에서 주도했던 섹터에서 추출된 종목들이거든요. 절대 이상한 잡주 추천드리는 거 아니니까 믿고 문자 보내보세요. 꼭 매수는 안 하셔도 되고 종목이랑 전략만 받아보시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참 하반기에 막 오르고 나면 와, 저 사람 찐이었네 이런 생각 드시면은 문자로 고맙다고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